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최근 다양한 개혁과제 중에서 이 정보경찰과 경찰 대학의 이 개혁 사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경찰을 개혁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그동안 경찰이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체화되어 있고, 또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기능이 너무나 비대화지는 것을 우려를 해서 이 정부 각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국회라든가 일반 시민사회 입장에서 경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 정보경찰의 역할을 아무래도 축소 또 내지는 정보경찰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정보경찰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 다루고 있었던 국내정보 내지는 대북정보에 있는 내용들까지 일부 최근에는 이 경찰이 함께 맡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은 수사권과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권한, 게다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 권한까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즉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한 나머지 경찰의 권력이 너무나 커지는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경찰의 권한 중에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었던 이 정보경찰의 기능을 가급적 투명하고 그리고 가급적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재정비하는 개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경찰이 어떠한 정보활동의 범위나 아니면 법적 근거가 치안정보의 수집 내지는 치안정보의 작성, 배포라는 아주 굉장한 광의의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과거에 그동안 정치 사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인 민간인 사찰, 기타 민간 개입 등 각종 부작용들을 이제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치안정보라는 광의의 의미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보만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활동의 금지라든가 민사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함께 법제화시킴에 따라서 이제는 정보경찰이 실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치안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시키는데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제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나와 있는 치안정보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중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치 관여 시에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명문화시켜서 이제는 경찰공무원법에 정식으로 박아두는 이러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즉 경찰이 각종 작용, 경찰이 활동을 할 때 했었던 치안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로, 또한 경찰공무원법에서 혹시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려, 즉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정치 관여 금지라는 조항을 명확하게 실어둠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찰이 민간인으로부터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어떠한 이 감시의 그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보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 활동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세부 항목들까지, 예를 들면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또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범죄 정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유형화시키는 작업도 진행을 함께 했고요. 또 정치인들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는 정당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각종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상시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을 했지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 정보 파트에서 각종 정치 활동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 즉 제로 톨러런스 원칙에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이 경찰이 경찰권을 남용을 해서 각종 사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민사에 개입할 수 있는 사적인 목적으로 해서 경찰권을 남용했었을 경우에는
바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사 개입 금지의 원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외에 부당한 지시 금지라든가 정보관에 대한 신분 이러한 것들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각종 국회와 관련되어 있는 법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경찰이 다루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체제에서 항상 오픈되어 있는, 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경찰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기껏해야지 1년에 예를 들면은 뭐 경찰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있었던 경찰청 감사 같은 경우에 이 내용들이 오픈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준법감시인의 역할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정보국 내에 변호사가 함께 상주를 하면서 준법 지원 체계를 정식으로 직제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준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 중에서 이게 정말로 적법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 정보인가를 항상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이 경찰에서 이 정보관들이 활동했었던 한남동 이 경찰 정보 분실을 이제는 폐쇄를 해서 외근 경찰을 중에서 정보경찰관이 하고 있었던 각종 활동들을 경찰서 단위로 또 이 서에서 모아진 거를 지방청이나 본청 단위로 체계화되어 있고 모두 다 오픈돼서 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정보 체계 내에서 오픈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과거에 있었던 정보과에서 이뤘었던 다양한 각종 조직들을 이제는 민원실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각종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점검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경찰 정보관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찰 정보 활동 중에서 중요한 이 정보 역할을 했었던 바로 각종 집회나 시위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보 수집도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의 각종 집회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이 집회의 목적이나 혹시 집회가 다른 불법 집회로 변질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 수집을 하고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그동안 투입되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이 집회 신고라든가 장소, 더 나아가서 이게 이동을 하는 행진형 집회에 있을 경우에 이 단계마다 각종 필요한 제재나 아니면 조건, 통보, 이 조건이나 아니면 보안 통보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무조건 금지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치안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공의 안녕 차원에서는 이게 혹시 만약에 사건이 이 집회가 현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는가, 즉 과거에 우리가 몇몇 사례로 봤었던 것처럼 제철에는 작은 집회 내지는 기존에 신고됐었을 때는 소규모 집회였지만 이게 혹시 만약에 대형 집회나 아니면 불법 집회로 변질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 정보경찰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량한 집회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경찰 통제선 내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지만 그 중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집회 시위자들,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 집회 목적으로 되돌리게 할 수 있도록 대화 경찰관들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 대화 경찰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정보 경찰을 하던 사람들 현장에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체 100명의 집회 인원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에 하나의 돌발 행동을 하는 소수의 5%나 10% 안쪽의 이 소수 인원들을 별도의 정보경찰들이 대화경찰관으로서 이들을 설득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집회와 시위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이 유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이 정보경찰의 인력 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 경찰관으로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경찰관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인력풀로 점점 확대가 됐고, 이제는 사실상 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계속 평상시에도, 즉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험 방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갈등을 완화시키는, 더 나아가서 추후에 집회가 있었을 경우에 민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권이 비대화질 것을 우려를 해서 권력기관의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이 경찰, 즉 정보경찰의 개혁이 자치경찰제와 또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국정원에 있었던 기능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 정보경찰 시스템의 개편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기본적으로 경찰이 과거에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나 아니면은 이 민주화정부 이전에 아무래도 권위주의 경찰, 또 내지는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경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드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경찰만 가지고 있었던 치안 정보를 가능하면은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픈을 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앞서 대하경찰관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치안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고 필요한 치안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입법화시키고 이거를 매뉴얼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들을 변화시키고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정보경찰의 개혁과 함께 또 하나 최근에 경찰의 새로운 개혁 이슈로 다가온 게 바로 경찰대학의 개혁입니다. 과거에는 경찰대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즉 신입학생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정규 인원을, 최고의 엘리트 경찰관을 키운다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에 우수한 경찰관들을 경찰대학에서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80년대하고는 다르게 90년대 이후에는 전국에 많은 경찰행정학과가 생겨서 또 경찰행정학과 아니라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원들이 계속해서 경찰로 입문을 하게 되니까 이 우수한 인력들 중에서도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처럼 우수하게 경찰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경찰 내에서의 어떠한 권한과 참여의 확대를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대학의 각종 학사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변경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찰대학법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는 경찰대학이 신입학 중심이 아니라 신입학 인원과 편입학 인원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대학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편입학 인원을 받아서 이 편입학 인원이 일반 4년제 경찰행정과 포함한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편입, 또 내지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 중에서 경찰대학으로 중간에 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또한 2021년도 신입생부터는 남녀 선발과 관련되어 있는 비율도 없애서 우수한 인원이라고 그러면 성비에 상관이 없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교육원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경찰 간부 후보생도 이 경찰대학으로 이관을 해서 함께 공동 수업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이라든가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경찰대학에서 교육하는 등 일반 신임 경찰 대학생을 교육하는 교육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 내에서 아주 중요한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입학으로 들어온, 또 내지는 편입학으로 들어온 이들에 대해서 경찰과 관련돼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신입생서부터 전환복무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군휴학이라든가 복학할 수 있는 제도들도 경찰 대학 내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학비 지원 제도도 폐지를 하고 장학 내용으로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졸업 학종도 일반 대학 수준으로 바뀌어서 이 각종 이 생활 환경이라든가 뭐 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도 일반 대학화 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경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각종 이 제도라든가 경찰 대학에서 어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경찰 교수부가 함께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대학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즉 경찰행정학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과 유사한 체제로 변경하면서 그만큼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또 내지는 과거의 좀 형식적인 이러한 체제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공개된 개방적인 이러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찰 제도, 다양한 정보경찰과 관련된 기능도 좀 더 민주화되고 좀 더 개방형으로 바뀌고 경찰 대학과 관련된 제도, 이것도 굉장히 좀 딱딱하고 정형화되어 있었던 시스템을 좀 더 일반 민간에게 좀 더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앞서서 얘기했었던 자치경찰로의 변화, 또 경찰 수사권의 조정, 더 나아가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경찰의 어떠한 기존의 이 전통적인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오픈형으로 바뀌는 이러한 의의를 함께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경찰의 기능들을 계속 시민 친화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거 말고도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그동안 과거에 있는 시스템대로 됐었던 것들, 자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이 경찰 내에서의 여성 경찰이, 즉 여경의 그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여경의 기능들을 새롭게 탈바꿈해가지고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라든가, 또 앞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그동안은 경찰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었던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해가지고 외국인을 경찰관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개혁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거를 제도화하는데 일종의 본보기로서 이 정보경찰의 기능 그리고 경찰 대학의 기능들도 함께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의 새로운 변화 중에서 정보경찰과 또 경찰대학의 개혁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관심 있을 만한, 여러분들 직접 적용이 될 만한 이러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최근 뉴스나 아니면은 각종 최근에 나와 있는 새로운 입법안들을 함께 검토를 해보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